네, 안녕하세요. 네, Real Practice G1 레벨. 저는 골방 영어 선생 제임스입니다. 네, 다들 잘 지내고 계셨나요? 자, 오늘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첫 시간을 가졌죠? 그죠? Real Practice G1 레벨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 시간을 가졌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레벨 자체는 G1 레벨이고요. 오늘 풀어볼 문제는 고1 역시 전국 모의고사, 이번에는 6월달입니다. 6월 전국 모의고사 문제를 가지고 왔고요. 난이도 자체는 별 두 개예요. 정말로 그렇게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문법적인 지식만 갖고 있다면 아마 문제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은 먼저 문제 풀어볼 시간을 가질게요. 제가 드리는 시간은 3분이지만 최대한 시간 줄여서 빨리 풀어보는 게, 푸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빠르고 정확하게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지금부터 한번 풀어보세요. 네, 어떻게 문제 한번 풀어보셨나요? 자, 몇 번이 답일까요? 자, 다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문법적인 지식만 딱 있으면은 풀 수 있었을 문제인데, 자, 이번 지금 6월 고1 전국 모의고사 문법 28번 문법의 답은 바로 2번이었습니다. 2번.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는 게 동사죠, 그죠? 그래서 동사의 지금 수일치를 묻는 문제인데, 일단은 좀 더 깊은 내용은 제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볼게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문법 문제를 풀 때는 이건 독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밑줄이 그어져 있는 문장만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끊었어요. 문장 다 끊었죠. 그죠? 1번이 들어간 문장만. 자, 보니까 우리가 문장 다 시작하는 걸 봤는데, 보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예요. 무슨 문장이 나왔죠? 바로 문장에 주어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문장에 주어가 없는데 지금 바로 뭐로 시작해요? 동사로 시작하죠. 이렇게 문장이 바로 동사로 시작한다. 그럼 무슨 문이라고 했어요? 바로 제가 명령문이라고 했습니다. 자, 명령문으로 일단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동사 자체는 자, get to가 뭐뭐 하게 하다. 자, get to 다음에는 바로 이 동사 원형이 등장하게 되는데 get to가 등장하면은 실질적인 동사의 의미는 그 to 부정사 뒤에 나오는 동사 원형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Get to really know. 알게 되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너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지. 어쨌든 그 명령문의 형태 좀 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명령문을 배울 때 한 가지 더 좀 아셔야 될 거. 주어가 있잖아요. 일단은 없기는 해요. 주어가 일단 없긴 한데 여기에 숨겨진 주어가 하나 있긴 합니다. 숨겨진 주어는 뭘까? 뭐다? 바로 you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you 너한테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읽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글을 읽는 사람.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명령문의 형태 자체는 동사로 바로 시작을 합니다. 동사로 바로 시작을 하고 주어는 쓰인다 안 쓰인다? 주어는 쓴다 안 쓴다? 안 쓴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숨겨져 있는 의미상의 주어는 있다. 그게 바로 뭐다? you라는 겁니다. you. 숨겨져 있는 의미상의 주어 자체는 바로 독자한테, 너한테 얘기하는 거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걸 염두에 두시고 밑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밑줄 친 걸 일단 보아하니까, 자, 일단은 이 밑줄 친 거의 형태는 뭐냐면, 지금 self라든지 selfs로 끝나는 무엇을 물어보는 문제다? 바로 이 제기대명사를 물어보는 문제인 거예요.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yourself, myself, himself, herself, 그죠? themselves. 자, 이런 게 다 뭐를 물어보는 문제다? 바로 제기대명사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이렇게 문제에서 있잖아요. 제기대명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잡아야 될 게 두 가지가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이건 제기대명사 용법에 관한 문제인 건데, 제기대명사의 용법은요, 일단은 제기용법이 있어요. 이 제기라는 말 자체가 한 번 더 쓰인다, 반복한다는 뜻인데, 이 제기대명사가 첫 번째 제기용법으로 쓰였을 때, 그거는 뭘 물어보는 거냐? 바로 이 주어가 있잖아요. 주어가 목적어에 한 번 더 쓰였냐, 안 쓰였냐, 그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명령문으로 시작됐어요. 그죠? 명령문으로 시작을 됐는데, 지금 생략되어 있는 의미상의 주어가 뭐다? you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get to know 정말로 알아야 한다. 뭐를 너 스스로를 알아야 된다라는 결국에는 주어 자체를요 한 번 더 반복해서 쓰고 싶은데 여기다가 you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어를요 반복해서 목적어에 쓰고 싶을 때는 반드시 무슨 어떤 형태로 써야 된다? 바로 제기대명사 형태를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왜 그렇게 되냐면은 you 같은 경우는 목적어 형태도 you예요. 그죠? 목적격의 형태도 you예요. 그죠? you, your, you, 뭐 I, my, me 이런 형태가 되잖아요. 그죠?
결국에는 근데 그 목적격 형태도 저건데 유인데 이게 주어랑 형태가 어쨌든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에도 유를 쓰고 목적어에도 유를 한 번 더 쓰게 되면은 형태상 겹치기 때문에 이게 좀 보기가 애매하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 주어가 있잖아요. 목적어에 한 번 더, 똑같은 주어가 목적어에 한 번 더 쓰인다. 그때는 그냥 단순히 그 대명사의 목적격 형태를 쓰는 게 아니라 뭘 쓴다? 제기대명사를 써줘야 된다는 거. 이해하셨나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생략되어 있는 주어 자체가 어쨌든 명령문으로 시작이 되어 있지만, 명령문으로 시작을 하고 있지만, 생략되어 있는 주어 자체가 제가 뭐라고 했어요? 명령문에서는 유라고 했죠. 이 유를 있잖아요. 한 번 더 목적어 자리에 써주기 위해서 지금 뭘 썼다? 제기대명사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포인트로 잡아야 될 거, 제기용법을 사용해서 주어를 목적어를 한 번 더 썼을 때 제기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생략이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목적어가 있어야, 당연히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 자리인데 이게 제기대명사를 쓰인다고 해서 바로 생략을 시켜버린다? 여기 이 문장에서 잠깐 지우개를 한 번만 지워볼까요? 너무 제가 낙서를 많이 했으니까 잠깐만 한 번만 좀 지우고. 자, 이 문장에서 지금 여기는 노우 다음에 있잖아요. 노우라는 결국엔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있어야 될 자리예요. 목적어가 있어야 될 자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주어를 한 번 더 반복하는 목적어가 와서 목적어가 오고 그래서 제기대명사를 썼다. 이유만으로 생략을 해버리잖아요. 그럼 문장 자체가 불완전한 문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문장 자체가 성립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결국엔 틀린 문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기용법 같은 경우는 주어를 한 번 더 반복해서 목적어를 쓸 때 쓰는 거고 그 경우 제기대명사 생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사실. 이걸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제기대명사 같은 경우는 용법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무슨 용법? 바로 이 강조용법이라는 거예요. 자, 강조용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I can do it, 그죠? 뭐 이런 문장이 있다고 했을 때 내가 할 수 있어, 그죠? 내가. 근데 이걸 내가 했다라는 걸 강조해주고 싶은 거예요. 뭔 말이냐? 바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도 뭘 쓴다? 바로 이 제기대명사를 쓴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I can do it이라는 게 있어요. 뭐 예를 들면 I can do it, 그죠?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합시다. 이건 나는 할 수 있어라는 뜻이에요. 나는 할 수 있어. 근데 여기서 I라는 걸 강조해주고 싶어. I라는 걸 강조해주고 싶어. 그걸 뭐냐 강조해주기 위해서 뭘 쓸 수 있다? 제기대명사 myself. I myself can do it. 바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용법이다? 바로 강조용법입니다. 강조용법 같은 경우는 주어도 강조할 수 있고요. 목적어도 바로 강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보어도 강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이 강조용법 같은 경우 사실 I myself, 자, 내가 이 myself라는 게 없다고 해도 지금 문장에서 비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주어가 생략되는 것도 아니야. 아까 제기용법처럼 뭐 목적어가 생략되는 것도 아니야. 이 강조용법 자체는 어쨌든 강조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냥 서포트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생략이 된다 해도 문장 자체가 깨지지 않습니다. 문법적으로 흐트러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기대명사의 강조용법 같은 경우는 제기대명사를 생략을 할 수 있다. 지금 제가 여기 밑줄 적어놨죠, 그죠? 제기대명사의 강조용법은 제기대명사를 생략을 할 수 있다. 여기까지만 이제 제기대명사를 좀 알고 계신다면 문제 푸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2번 문제 바로 가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일단 2번이 포함된 걸 확 끊고, 자, 딱 이 문장만 집중적으로 보는 거죠. 그죠? 자, 2번에 뭐 딱 밑줄 근 게 어디인가 봤더니 지금 mean이라는 단어에 이제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보안이 문장에서 지금 동사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 mean이라는 거 이거는 뭐 단어를 알고 모르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뭐 그렇게 단어를 많이 외워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말씀을 깊게 안 드리지만 민 같은 경우는 명사도 있고 동사도 있죠. 딱 봤을 때 문장을 딱 봤을 때 그래서 그 주어랑 동사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민 같은 경우는 지금 동사로 일단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찾아주셔야 되는 게 맞아요. 자, 어찌됐든 자, 이렇게 동사에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자, 동사에 밑줄이 그어져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일단 머릿속에 생각하고 가셔야 될 게 한 3가지 정도 됩니다. 첫 번째, 동사의 수의 일치를 묻는 건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일단 동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을 때 포인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동사의 수의 일치. 두 번째, 태입니다. 태. 무슨 말이냐? 이 동사가 수동태로 써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능동태로 써야 되는 건지 이 동사의 태를 보고 넘어가셔야 돼요. 세 번째, 동사랑 관련되고 있는 게 한 가지 더 있죠. 바로 뭐? 시제입니다. 글쎄요, 시제 같은 경우는 문제에서 많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시제랑 뭐 태를 연결해서 또는 시제랑 그 다음에 수일치를 연결해서 문제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제 자체를 넣는 문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동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을 때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포인트로 잡아야 될 건 세 가지: 수일치, 태, 그 다음에 시제입니다. 딱 밑줄 그었어요. 그죠? 밑줄 이렇게 동사에 그어져 있어요. 그죠? 이러면 그럼 일단 이 세 가지를 먼저 생각을 하시고 바로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게 뭐냐면요. 동사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명령문이 아닌 이상 뭐가 있어야겠어요? 주어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을 때 이 기본적인 포인트 3개는 머릿속에 놓고 바로 뭘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어를 찾아주셔야 돼요. 그래야 주어를 찾아야 이게 수일치가 바로 됐는지 아니면 태가 바로 됐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도 한번 가볼게요. 지금 민이라는 동사 자체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제가 지우개를 한 번만 지우고, 자, 이 민이라는 지금 동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일단은 머릿속으로 3개의 포인트는 생각이 났고, 그럼 바로 뭘 찾아야겠어요? 주어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주어 형태를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accepting, 그죠? accepting your role in your problems라고 했어요. 그죠? 이건 전치사구는 항상 묶어주고요. 지금 주어가 뭘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ing로 시작을 하고 있네요. accept는 동사고 동사 다음에 ing가 붙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동명사라고 하죠. 동명사라고 합니다. 자, 주어의 형태를 보니까 지금 동명사예요. 동명사. 근데 동사를 보니까 지금 mean이야. mean. 그죠? 딱 끝났어요. 자, 수일치 문제 같은 경우인데 지금 이게 묻는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수일치 문제인데 수일치 문제는 뭐 이건 단순 수일치라고 없어요. 수일치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냥 뭐라고 해야 되냐? 동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을 때 그 중에 하나를 묻는 건데 일단 아까 제가 말했던 것 중에 하나인 거죠. 일단 수일치를 묻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수일치를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잡아야 될 게 뭐다? 바로 주어를 찾아주셔야 돼요. 주어를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주어를 찾았어요. 올바르게 찾았으면 뭘 봐야겠어요? 주어의 형태와 그 다음에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그걸 보셔야 됩니다. 왜? 그거에 따라서 이 동사에 있잖아요. 수의 일치가 결정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볼게요. 지금 여기서 주어 뭐라고 했어요? 동명사라고 했죠. 그죠? accepting your role이라고 했어요. 그죠? 받아들이는 것은, 뭐를 받아들이는 것은? 너의 역할을 받아들이는 것은이에요. 그죠? 해석은 이렇게 됩니다. 근데 2번 포인트. 자, 동명사가 주어로 쓰였을 때는요, 반드시 무슨 취급을 한다? 단수 취급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동명사뿐만 아니라 투부정사도 주어로 쓰였을 때, 투부정사가 명사적 용법으로 쓰여서 주어로 쓰였을 때 무슨 취급을 한다? 단수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자, 동명사가 주어로 왔는데 단수 취급을 해. 그럼 일반 동사가 왔을 때 s가 붙어야겠어요? s나 es가 붙어야겠어요? 안 붙어야겠어요? 붙어야겠죠. 좀 정리해서 설명드리면 일단은 지금 동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동사의 밑줄 그어져 있을 때 포인트 3개보다 수의 일치, 태, 그 다음에 시제. 자,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동사의 수의 일치를 묻는 문제라고 했어요. 동사의 수의 일치. 그 수의 일치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뭘 찾아야 된다? 주어를 올바르게 찾아야 된다. 단순히 수의 일치 문제뿐만 아니라 태를 물어봤을 때도 주어를 찾아야 되고, 두 번째, 주어를 찾았으면 주어의 뭘 확인해라? 바로 주어의 형태와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 주어를 찾고 주어의 형태를 보니까 주어의 형태가 뭐다? 이 동명사라는 거예요. 동명사가 주어로 쓰였네. 동명사가 주어로 쓰였어. 무슨 취급? 단수 취급한다. 주어가 단수 취급이네. 단수네. 그럼 동사에다 s를 붙여야겠어요? 안 붙여야겠어요? 붙여야겠네. 이 문제 지금 민에 s가 붙었나요? 안 붙었나요? 안 붙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2번이 답이 된다라는 겁니다.
왜 틀렸잖아. 틀렸으니까. accepting 동명사가 주어인데 단수 취급을 해야 되는데 s가 안 붙었으니 틀린 답 2번이 답이 되는 거겠죠. 어렵지가 않죠. 너무나 쉬운 문제였어요. 기본적으로 동명사를 알고 동명사가 이게 단수 취급한다는 사실만 알았더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바로 3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도 일단 마찬가지로 끊어야겠죠. 그죠? 3번이 들어간 문제.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문장 끊었고요. 좀 더 끊어보자면 뭐 컴마? 여기 컴마 기준으로 보도록 할게요. 앞에는 if가 들어간 조건절 문장이 나왔죠. 그죠? 뭐만 한다면. 이런 조건절 문장이 나왔어요. 자, 딱 3번 보니까 문장이 지금 밑줄이 어디에 그어져 있어요? what이라는 거에 그어져 있습니다. 3번 문제 중요합니다. 3번 문제 중요해요. 그리고 특히나 what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 문제는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렇게 what이 밑줄이 그어져 있을 때, what의 밑줄이 그어져 있을 때, 뭘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냐? 자, 첫 번째, what이라는 거는 뭐 기본적으로 의문사이기 때문에 의문사를 뭐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의문사를 묻는 문제는 거의 등장 안 합니다. 자, 거의 등장을 안 하기 때문에 머릿속에 일단은 잠깐 빼두셔도 좋아요. 문제를 풀 때는. 자, 그렇다면은 what의 밑줄을 그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건 뭐냐? 첫 번째, 바로 이걸 생각해 주셔도 좋아요. 그냥 다른 거 다 배제하고 바로 이것만 생각해도 좋습니다. 첫 번째 묻는 건 뭐냐? what의 밑줄을 그었을 때 바로 관계대명사 what입니다. 이거를 제일 먼저 생각을 하시고 두 번째 what의 밑줄이 그어져 있을 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거 두 번째 뭐냐면은 바로 저거예요. 간접부분 자체는 what만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냥 what이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의문사들도 간접부분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중요도가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간접부분 자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접부분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반드시 what이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어찌됐든 간에 what의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다? 바로 관계대명사 what입니다. 관계대명사 what이에요. 자, 그러면은 관계대명사 what이라는 것만 알아서는 안 되겠죠. 이 관계대명사 what이 가진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야 이 what이 나왔을 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비교를 해서 이게 맞다 틀리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관계대명사 what의 특징 제가 여기 지금 1번부터 4번까지 일단은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관계대명사 what 같은 경우는요, 선행사가 있다 없다? 선행사가 없어요. 결국엔 선행사 같은 경우는 지금 명사를 말하는 건데, 이 관계대명사 앞에는 명사는 선행사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볼까요? what 앞에 명사 있어요 없어요? 명사 선행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바로 do가 등장했죠. 동사가 등장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관계대명사 what은 선행사가 있다 없다? 선행사가 없다. 두 번째 특징, what 뒤에 무슨 문장이 온다? 이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라는 거예요. 관계대명사의 특징 중에 하나가 주격 관계대명사라든지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든지 둘 다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어쨌든 관계대명사의 특징은 관계대명사를 기준으로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볼까요? 자, what 뒤에 지금 you 주어가 나왔어요. 그죠? have to 같은 경우는 조동사니까 조동사 뒤에 동사까지 제가 동사로 본다고 했죠. 자, what you have to do. 너는 해야만 한대. 그죠? 뭐를 해? improve 하는 것을 해야 돼? 아니에요. 여기서 투부정사는 저거예요. 부사적용법으로 몸하기 위해서로 쓰인 거예요. 위해서.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어가 아니에요. 자, 해야만 한다는데 뭐를? 목적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사실 제가 지금은 이렇게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 이해되라고 해석으로 말했지만 사실 이 두라는 단어 자체가 두라는 동사 자체가 뒤에 목적어를 델코에다 해야 되는 삼형식 동사예요. 근데 지금 삼형식 동사인데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목적어가 없네. 없어.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합니다. 이것도 지금 조건을 성립을 했죠. 그죠? what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 자, 이거 사실 1, 2번 같은 경우가 what이 문장을 등장했을 때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포인트라면 사실 3, 4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what이 나왔을 때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지식인 건데 what 같은 경우는요. 관계대명사 what은요. 뭐뭐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뭐뭐하는 것으로 해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4번 주로 명사의 역할을 담당하는 거예요. 지금 뭐뭐하는 거 동명사랑 해석이 좀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비슷하게 되죠, 그죠? 관계대명사 what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뭐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문장에서 다른 관계대명사랑 조금 다르게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역할을 하고 있다?
명사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명사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문장에서 뭐가 가능하겠어요? 주어가 가능하겠고요. 목적어가 가능하겠고요. 보어도 가능한다라는 거예요. 이 문장 볼게요. 자, 뭐 일단은 부사절, 조건 부사절 째고 get 빼고 get educated. 여기도 지금 명령문이네. 그죠? get이 지금 비동사처럼 쓰여서 자, 교육을 받아라. and 그리고 do 해라. 뭘 해라? 제가 아까 do 몇 형식 동사라고 했어요. 3형식 동사니까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목적어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지금 목적어 자리에 뭐가 왔죠? 이렇게 관계대명사 what이 온 거예요. what 구가 관계대명사 구가 온 거죠, 결국에는. 그죠? 해야 한다. 뭐 하는 것을 너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된다. 관계대명사 what은요, 참 특이해요. 참 특이해요. 자, 우리가 지우개를 한 번만 간단하게 좀 지울게요. 제가 너무 낙설 많이 했으니까. 잠시만요. 자, 관계대명사와 제가 정리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아이고야, 지우개가 너무 안 지워지네요. 아이고야. 죄송합니다. 지우고. 자, 지우고. 자, 관계대명사 what은요. 자, 사실은 요게 관계대명사 what이 뭘로 풀었을 수 있냐? the, thing, which나 또는 that으로 풀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which나 that은 관계대명사잖아요. 그죠? the thing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라 한다? 명사잖아요. 지금 명사. 근데 이 문구 자체가 다 지금 뭘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단어인 what으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the thing which라는 그죠? 이러한 관계대명사를 포함한 이 구 자체가 뭘로 축약이 된다? what으로 축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선행사가 있다 없다? the thing이라는 선행사 자체도 what에는 없는 거고요. 두 번째, 어쨌든 관계대명사 which나 that이 what으로 바뀐 거예요. which나 that 같은 경우는 뒤에 무슨 문장이 와요?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the thing which가 what으로 바뀌었으니까 관계대명사 what 뒤에도 무슨 문장이 오겠어요?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네 번째. 이거는 관계대명사 what만 가진 특징이에요. 자, 관계대명사 which, that, who 같은 경우는 형용사 역할을 해요. 앞에 선행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하지만 관계대명사 what은 자, 뭐뭐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뭐뭐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뭐뭐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처럼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 명사 역할을 한다. 명사 역할을 한다. 명사 역할을 하니까 문장에서 뭐가 될 수 있겠어요? 주어가 될 수 있고요. 목적어가 될 수 있고요. 보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포인트를 꼭 갖고 가셔야 돼요. 꼭 갖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 포인트, 한 가지 더, the thing which, what을 플러스면 뭐가 된다? the thing which가 된다는 사실, 이 사실, 이 다섯 가지 정도를 알고 계시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걸 할 수가 있어요. 관계대명사 that과의 구분, 또는 관계대명사 which와의 구분, 관계대명사 who와의 구분. 어쨌든 관계대명사 that과의 구분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관계대명사 that과 구분하기 위해서는 관계대명사 what의 특징 자체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관계대명사 what과 관계대명사 that은 제가 포인트 레슨 시간에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이번 시간에 포인트 레슨 시간에는 이번 챕터에 어쨌든 포인트 레슨 시간에는 관계대명사 what과 관계대명사 that의 차이가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역시 끊어야겠죠, 그죠? 자, 여기 4번이 들어간 문제만 끊어보도록 하고, 이것도 3번 문제랑 마찬가지네요. 지금 if 조건절로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컴마, 뒤에 있는 것도 한번 끊어보도록 할게요. 두 문장을 쭉 보니까, 자, 이번엔 명령문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이 조건절 다음에 문장 자체가 또 바로 동사로 시작하고 있고, and라는 접속사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동사로 시작을 하고 있네요. 계속해서 명령문이 등장하고 있어요. 사용된 주어는 뭐다? you라는 사실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밑줄 친 거 보니까 it이라는 거에 밑줄이 그어져 있네요. it. 자, 뭘 물어보는 문제일까요? 자, 바로 대명사입니다. 대명사 종류도 굉장히 종류가 많죠. 지시대명사도 있고 한데 여기서는 대명사 it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인칭대명사라 하기도 하죠. 그죠? 인칭대명사 it인데 이렇게 it의 밑줄이 그어져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대명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일단 인지를 하시고 대명사의 특징을 좀 아셔야 돼요. 대명사 뜻이 뭐예요? 대신하는 명사입니다. 대신하는 명사. 그러면 그 대신한 거에 대한 진짜 원래의 명사는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앞에 명사를 대신해서 it을 쓴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이 대명사 it을 물어본다. 대명사 it의 밑줄이 굳혀져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게 뭐겠어요? 대신하기, 대신한 명사. 그게 원래 명사가 어떤 건지를 먼저 찾아야겠죠. 자, 여기 설명을 보도록 할게요. 대명사 it 같은 경우는요, 앞에 나온 명사, 원래 명사 자체를 대신 받을 때 씁니다. 두 번째는요, 뭐 구와 절을 대신 받아서 쓰는 경우도 있어요. it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은 뭐 투부정사를 대신 받아 쓰기도 하고요. 아무튼 구나 아니면 앞에 나온 절을 대신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문제의 대부분 같은 경우 문제에서 it의 밑줄을 긋잖아요. 그럼 대부분 다 앞에 나온 명사를 대신 받는 경우를 묻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앞에 나온 명사를 대신 받는 걸 물어봤을 때, 받았을 때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냐? 바로 3번입니다. 이렇게 명사를 대신 받는 경우 뭘 확인하면 되겠어요? 바로 앞에 나온 명사의 수에 따라서 여기에 it을 쓴 건지 아니면 these라든지 those를 쓸 건지 그거에 결정이 납니다. 자, 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단수일 때 받아요. 명사의 수가 단수일 때만, 앞에 나온 명사의 자체가 단수일 때만 대명사 it을 쓸 수가 있어요. 자, 어찌됐든 그럼 기본적으로 일단 먼저 어떤 명사를 대신했는지 일단 찾아야겠죠. 쭉 보니까 if your social image is terrible 이라고 했어요. 그죠? 너의 사회적 이미지가 최악이라면 자, look within yourself. 너 스스로를 먼저 바라보고 take the necessary steps to improve it이라고 했어요. 그죠? 가장 중요한 스텝을 먼저 단계를 밟아 나가라는 뜻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improve, 발전시키기 위해서. it, 여기서 말하는 it은 도대체 뭘까요? 지금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소셜 이미지가 최악이라면요. 그죠? 최악이라면. 어쨌든 그거에 대한 걸 발전시키는 방법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결국엔 여기서 말하는 it은 이 소셜 이미지 자체를 대신 받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it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앞에 단수인 명사가 등장을 해야 돼요. 앞에서 지금 단수인 명사 뭐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지금 소셜 이미지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게 만약에 소셜 이미지스라고 하잖아요. 뭐 이렇게 된다면 it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대명사 it의 밑줄이 그어져 있다. 그러면 반드시 첫 번째 뭘 찾아야 된다? 앞에 어떤 명사를 대신했는지를 찾아야 돼요. 앞에 나온 명사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그리고 명사를 찾았어요. 대신한 명사를 찾았어요. 그럼 명사 자체가 복수인지 단수인지를 봐야 돼요. 그 대신하고 있는 명사 자체가 단수다. 그럼 it이 맞겠지만 대신하고 있는 명사 자체가 복수다. 그럼 it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대명사 it의 문제를 푸는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물론 인칭 대명사 it이요. 단순히 명사만 받는 경우가 아니라 나중 가면은 가주어일 때도 등장을 하고요. 가주어 진주어 구문에서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때 강조 구문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이 경우는 나중에 분명히 등장할 거예요. 제가 그때 가서 인칭대명사 it에 대해서 다 한번 쭉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포인 레슨 시간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관계대명사 what과 관계대명사 that을 비교하겠지만 아무튼 대명사 it도 굉장히 중요해요. 문제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단순히 앞에 나온 명사를 묻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it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묻는 경우도 있고, 이때 강조 구문에서도 이 인칭대명사 it은 쓰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시면 좋아요. 제가 여기서는 일단 명사를 대신 받는, 앞에 나온 명사를 대신 받는 it만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마지막 5번 문제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5번이 들어간 문제 딱 끊어버리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네요. 그죠? 와, 여기 명령문 진짜 많이 등장합니다. 이것도 바로 decide라는 동사로 시작을 하고요. 자, and를 기준으로 다시 한번 또 동사가 등장하네요. stop이라는 동사가 등장합니다. 어쨌든 명령문 자체를 묻고 있는 건 아니네요. 어쨌든 묻고 있진 않지만 명령문이 등장하네.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밑줄 본 거 보니까 ing의 밑줄이 그어져 있네요. ing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자, 어쨌든 동사 다음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어요. 동사 다음에 위치를 하고 있네. 그러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동사 다음에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은 뭘 묻는 문제인지 한번 의심해봐라. 목적어를 묻는 문제가 아닌지 한번 의심해보라고 했어요.
목적어의 형태가 맞는지, 과연 그 목적어 자리에 맞는 명사의 형태가 들어가 있는지 이거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목적어 자리에 들어간 형태가 맞냐 틀리냐를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뭘 봐야겠어요? 바로 동사겠죠. 이 동사에 따라서 목적어의 형태가 정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목적격 보호 형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죠? 목적격 보호 형태. 목적격 보호에 동사 원형이 오는지 아니면 투부정사가 오는지 그것도 뭐에 따라 결정이 된다? 동사에 따라 결정이 된다. 마찬가지로 목적어 자리에 맞는 형태가 왔는지 안 왔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역시 그것도 뭘 봐야겠어요? 바로 동사를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지우개를 잠깐만 지우고요. 너무 낙서 많이 하면 또 여러분 헷갈리시니까 자, 잠깐만 지워볼게요. 자, 보니까 이렇게 동사 다음에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동사 다음에 밑줄이 그어져 있고 목적어를 묻는 게 아닐까. 자, 일단 의심을 하고 봤더니 동사가 지금 뭐예요? 스탑이라는 동사입니다. 자, 여기서 묻는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가 동사라는 거예요. 이 동사에 맞게 목적어가 맞게 쓰였는지 이걸 묻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동사들 있잖아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를 알고 있었다면 이 문제는 정말로 쉽게 풀리는 문제예요. 자, finish, stop, quit, give up, 포기하다, 뭐 끝나다 이런 동사들 또는 avoid, mind, deny, 피하다, 꺼리다, 거부하다, postpone, put off, delay, 연기하다, 그죠? 연장하다 아니면 뒤로 미루다, suggest, recommend, 추천하다 또는 제안하다 이러한 동사들이 나왔을 때 여기 지금 위에 있는 동사들이 나왔을 때 목적어 자리에는요 반드시 뭐라 해야 된다? 동명사 ing가 와야 된다는 겁니다. 동명사 ing가 와야 돼요. 지금 문제에서 묻는 포인트는 그거예요. 목적어 자리에 ing가 와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럼 그 ing가 와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뭐에 따라 결정이 된다? 바로 그 앞에 나와 있는 동사에 따라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동사가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다면은 요거는 맞는 거고 5번은 맞는 거고 아니다 싶으면 틀린 거예요. 지금 스탑 같은 경우 볼게요. 지금 여기에 스탑이 들어가 있죠? 결국에는 목적으로 동명사가 써도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 이 동사들은 기본적으로 나중에 아셔야 돼요. 제가 이론 시간에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동사들은 반드시 목적어 다음에 ing, 동명사를 취하는 동사들이 맞습니다. 이 동사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근데 이 스탑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스탑이라는 단어 자체가 있잖아요. 뒤에 지금 ing를 목적으로 취하긴 하는데 이 스탑 다음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투부정사도 올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경우 뭘 맞다고 할까요? 스탑 다음에 투부정사가 올 수가 있어. 근데 스탑 다음에는 ing로 와야 된다며 목적어 형태로. 도대체 뭐가 맞을까요? 자, 스탑 같은 경우는요. 이게 어쨌든 스탑 다음에 투부정사도 올 수 있고 스탑 다음에 ing가 올 수 있어요. 근데 의미도 다르고 그 문장 성분도 달라요. 뭐에 따라서 ing가 오냐 투부정사가 오냐에 따라서. 자, 볼게요. 자, 2번, 스탑 다음에 투부정사가 오는 경우와 스탑 다음에 ing가 오는 경우를 지금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탑 다음엔 투부정사도 올 수 있고 스탑 다음엔 ing가 올 수 있어요. 자, 스탑 다음에 ing가 오는 경우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경우는요, ing는요, 문장에서 목적어 역할을 해요, 목적어. 스탑 다음에 ing가 온다? 그럼 이 ing는요, 문장에서 목적어 역할을 합니다. 해석도 목적어처럼 해주는 거예요. ing 하는 것을 멈추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멈춰라 거짓말하는 것을 이 문장에서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스탑 다음에 있잖아요. 투부정사가 오잖아요. 근데 투부정사가 오면 이거는 투부정사가 목적어가 아니에요. 이 투부정사는요,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뜻을 갖고 있는 무슨 용법이다? 부사적 용법인 거예요. 문장 성문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스탑 다음에 투부정사가 오잖아요. 그건 목적어다 아니다? 아니다. 뜻 자체가 뭐뭐 하기 위해서 투부정사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인 무슨 용법이다? 부사적 용법이기 때문에 문장 성문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문장 성문에 안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자 볼게요. 스탑 다음에 line이 아니라 스탑 다음에 to lie 이렇게 볼까요? to lie라고 했어요. 멈춰라, 거짓말하기 위해서 이런 뜻이 된다는 겁니다. 문장의 뜻도 굉장히 어색해지죠. 그죠? 문장도 굉장히 어색해져요. 거짓말하기 위해서 멈추라니 좀 이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lying 이게 맞아요. ing가 맞아요. 거짓말하는 것을 멈춰라 이런 의미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to lie가 온다고 해서 문장의 형식상 틀리진 않아요. 문장의 형태상 이게 틀린 건 없습니다. 틀린 건 없어요. 근데 의미가 달라진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다시 스탑 다음에 ing가 오면은 그 ing는 문장에서 목적어가 되는 거고 해석은 어떻게 된다? ing 하는 것을 목적어처럼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하는 것을 멈추다. 근데 스탑 다음에 투부정사가 온다. 투부정사는 목적어다. 여기서 말하는 투부정사는 목적어도 아니다?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투부정사는 몸하기 위해서인 부사적 용법으로 쓰였기 때문에 문장 성분이 목적어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해석은 어떻게 된다? 투부정사 하기 위해서 멈추다. 이런 뜻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나중 가면은 동사 뒤에 투부정사와 ing가 둘 다 되는 경우가 있어요. remember, forget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그런 건데 그런 경우가 좀 저게 달라져요. 그런 경우 마찬가지예요. 이게 저거예요. 투부정사에 따라서 의미가 좀 달라요. 투부정사가 왔냐, ing가 왔냐, 이거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런 경우도 투부정사는 저거에 목적어가 될 수가, 목적어가 되긴 되는데 의미가 달라진다는 제가 좀 헷갈렸네요. 그건 나중에 뒤에 가서 어쨌든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스탑 같은 경우, 스탑 뒤에 ing가 오면은 그 ing는 목적어, 해석도 목적어처럼, 뭐뭐하는 것을 멈추다. 투부정사가 오면은 여기서 말하는 투부정사는 부사적 용법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아니다라는 사실. 해석도 부사적 용법처럼 뭐하기 위해서 멈추다라는 사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2017년 6월 고1 전국 모의고사 문제도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어떻게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그죠? 2번이 답이었죠. 그죠? 2번 이 동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을 때 어떤 걸 포인트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주어만 잘 찾고 거기에 주어의 형태에 따른 이 동사의 수일치만 잘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다면 문제는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오늘 문제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포인트 레슨 시간에 제 관계대명사 what과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의 대세 부분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 풀이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